네, 안녕하세요. GSAT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과 같이 언어 논리 파트 공부하게 될 최수지입니다. GSAT는 다른 회사의 시험보다 난이도를 떠나서 그 유형이 대단히 고정되어 있고 문제가 비교적 깔끔하게 출제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가장 극단의 시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직무적성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꼈을 약간의 답답함과 불안감이 그래도 이 GSAT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많이 해소된 상태로 공부하실 수 있고요. 공부한 만큼 그 결과를 충분하게 얻을 수 있어서 저는 GSAT에 도전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정말 시험 공부답게 하시고 그에 따르는 변별력 있는 점수를 꼭 획득하실 것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 언어 논리 파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접근 가능한 수준에서 출제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했는지에 따라서 또 다른 변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점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저랑 같이 너무 많이 공부하지 않게끔 조심하면서 너무 과도하게,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 않게끔 주의하면서 가장 최적의 지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GSAT 이 언어 논리 파트의 출제 경향부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먼저 언어 논리는요, 정확한 어휘의 의미를 알고 바르게 사용하는 능력, 그리고 주어진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어휘력과 독해력이 주를 이루고요. 실제로 다른 회사에서 출제되는 문법 파트가 제시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뭔가 공부의 부담도 조금 덜 수 있고요. 그리고 공부의 효과도 더 노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30개의 문항이 제시되고요. 25분 내에 풀어야 되는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항수와 제한 시간을 알려드리면 벌써 딱 계산을 하셔서 한 문제당 몇 초 이렇게 도출해 내시는데요. 문제마다 그리고 문제의 유형마다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 다를 수 있고요. 설령 동일한 유형이라 하더라도 그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절대 시간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기 한 2, 3일 전까지는 저는 시간 제한 자체를 하지 말고 연습을 하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빨리 푸는 연습으로 해결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언어 논리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제 유형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휘와 독해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독해 파트라고 하는 것이 문장 배열과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제시문을 주고 나서 관련된 문제 풀어보는 독해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장 배열 문제는 우리가 뒤에 가서 구체적인 예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유형별 출제 비중은 항상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30문항 출제되고요. 독해의 출제 비중이 50%로 가장 높고요. 사실상 독해라고 할 수 있는 문장 배열 문제도 항상 6문제로 고정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문제가 사실 독해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휘 파트의 문제는 항상 9문항으로 출제되곤 합니다. 최근 출제 경향을 보시면 2019년 상반기 시험에는 이전까지 출제되었던 유형 이외의 다른 유형은 새롭게 나오지 않아서 유형 자체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난이도가, 체감적인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졌다는 특이점이 있는데요. 어휘의 경우에는 조금 생소하고 여러분들이 낯설게 느낄 만한 어휘들이 몇몇 나와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나오자마자 하는 인터뷰에서 어려웠어요 이렇게들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조금 난이도가 높아진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험의 성격이 달라졌다고 할 만큼 대단히 어려운 시험이 되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어휘의 개수가 너무나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사실상 이 대학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충분하게 알만한 어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좀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요거는 얼마든지 주어지는 자료를 통해서 극복 가능하니까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문장 배열과 독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글들이 제시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글의 난이도 자체가 높다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관심사를 두지 않았던 그런 종류와 그런 장르의 내용의 글을 읽는 것이 여전히 부담스럽고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힘들게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찌됐건 시험이 어렵건 쉽건 간에 우리는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해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어휘 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정확한 어휘의 의미와 문맥적인 의미를 모두 다 확인을 해 버릇해야 되겠고요. 뭐 이것이 그냥 국어사전을 가부터 외우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정답 단어, 오답 단어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주어지는 핸드북도 역시 잘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핸드북에 정리된 다양한 의미를 가진 어휘와 혼동하기 쉬운 어휘를 꼼꼼하게 학습하는 것 추천하고요. 많은 어휘 문제 풀어보면 사실상 겹치는 지점들이 좀 있어서 어휘 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를 많이 접해서 경험치를 올려놓으실 것을 권하고 싶기도 합니다. 문장 배열은 글의 전반적인 논지와 각 문장의 핵심 내용 파악하면 쉽게 흐름 잡을 수 있고요. 핵심어를 중심으로 읽고 각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해라 라는 디렉션이 나와 있는데요. 뭐 이것이 사실 말이 쉽지 그냥 저절로 한두 번 해본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저랑 같이 이 문장 배열 문제의 출제 원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지 함께 고민하고요. 함께 공부해서 일관된 논리로, 일관된 원리로 이 문제 푸는 연습 반복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파트 같은 경우엔 글을 빠르게 읽고 전반적인 흐름과 내용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요 빠르게 읽고를 잠깐 지워놓고 싶습니다. 글을 일부러 내가 빨리 읽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사실상 이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양손에 떡을 들 수는 없어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정확도와 속도를 둘 다 가질 수 없는 상황 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단 며칠 동안이라도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독해 연습을 하실 것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이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은 오히려 천천히 읽고요. 더 꼼꼼히 읽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연습이 일정 기간 동안은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그냥 후다다닥 읽는 방식으로는 아무리 좋은 문제풀이 팁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팁이 유용하게 활용되기가 대단히 어렵고요. 정답률 자체가 비약적으로 상승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내가 제시문을 다 읽건 아니면 제시문을 절반만 읽건 간에 내가 읽은 내용은 내가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집중력을 좀 길러 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조금 더 천천히 읽고 집중해서 읽는 연습을 단 얼마간이라도 꼭 먼저 하실 것을 권하겠습니다. 또 글의 내용과 일치하거나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저랑 같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것이 또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것이 좀 더 전략적이고 효율적일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어휘 파트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GSAT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유형 자체가 대단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유형별로 바로 모드 전환이 가능하게끔 철저한 연습을 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어휘 유형의 특징 살펴볼 텐데요. 어휘의 정확한 의미 파악하고 문맥에 맞는 적절한 어휘를 판단하는 유형의 문제로 9문항 출제됩니다. 늘 고정적으로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자, 그렇다면 어떤 유형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다이어의 의미를 파악하라는 문제, 사전적 의미 다이렉트로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 고르라는 문제,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단어 고르라는 문제, 그리고 나머지 단어의 의미를 모두 포괄하는 단어를 고르라는 문제로 구성됩니다. 5개의 유형으로 이루어지고요. 거의 5개의 유형이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9문항이 출제된다는 것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예시 문제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5개의 유형 출제된다는 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최근 출제 경향 보시면 조금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험의 성격 자체가 달라졌다라고 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들이 많이 출제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시험에서는 이런 단어들의 다이어와 동음이 이어 파악하는 문제 출제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발명이나 발간, 전승과 계승 등의 의미 또는 형태가 유사해서 혼동하기 쉬운 어휘들이 출제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수준의 단어들이 과연 이제 대단히 어렵다고 볼 수 있는가? 물론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어휘들도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출제되니까요.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공부의 방향이 특히 어휘 파트 공부의 방향이 듣도 보도 못한 어휘를 새롭게 막 암기하거나 새롭게 정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휘, 즉 여러분 눈에 그래도 익은 어휘의 정확한 뜻을 확인하고 예문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공부하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뭔가 아예 모르는 단어를 내가 이참에 새로 외워서
그 단어가 시험 문제에 나와서 제가 그 문제를 맞출 확률, 저는 그런 확률은 대단히 낮다고 보고요.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알고 있고 분명히 본 적 있고 심지어 쓰고 있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던 약간 아리까리한 애들, 그런 애들이 먼저 학습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말씀드릴게요.